안녕하세요. 이번에는 7단원, 수권 단원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권의 이제 중단원 두 개 중에 첫 번째 중단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내용을 읽어보고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 단원은 여기 이제 두 번째 중단원인 해수의 특성과 순환 여기 단원부터 같이 영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첫 번째 단원은요, 깊이에 따른 이제 해수의 온도 단원인데요. 이 단원에서는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와 그 다음에 연직 수온 분포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내용 그리고 해수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가 이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표층 수온 분포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이제 243페이지에서 좀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바다 같은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따뜻해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얼추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구의 이제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태양이고요. 이 바닷물 또한 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도가 따뜻해지거나 혹은 이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할 수 이제 없는 그런 이제 환경에서는 비교적 이제 차가운 바닷물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적도에서 가장 많고요. 고緯도로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바다의 표층 수온도 마찬가지로 적도 지방에서 가장 높고 고緯도로 갈수록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또 알고 있는 내용이다시피 이렇게 이제 적도 지방, 더운 지방에선 바닷물도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극지방, 남극, 북극이라고 하는 이렇게 추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표층 수온도 굉장히 이제 낮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게 됩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그 열을 이렇게 이제 색깔로 표현을 한 사진이 한 장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적도 지방으로 올수록 온도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있고요. 극지방 양쪽 끝에 북극, 남극 보시면은 보라색 영역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차가운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직 분포에 대해서 수온이 이제 바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온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내용이 다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잘 보셨겠지만 이 깊이에 따라 이제 이 전등 태양으로 비유가 되는 이 전등과 그 다음에 이제 부채질을 해서 바람, 우리 주변 환경 중에 이제 바람,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 표층수온 분포가 어, 나눠지게 되는 그런 부분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실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 넘어가서 뒷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조에 전등을 비춰주게 되면요, 수온은 수면에서 높고 아래로 갈수록 이 전등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점점 낮아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수면 위에서 부채나 혹은 이제 선풍기를 가지고 바람을 일으켜주게 되면은 이 수면 부근에 물이 섞이면서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다. 이 수면 부근에 물이 섞인다. 라는 거, 그리고 수온이 일정해지는 이 구간이 나타난다라는 거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바다에서도 실험 결과와 비슷한 분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도 햇빛 들어오죠. 그리고 바람도 1년 내내 이렇게 이제 불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수온 분포가 나타나는데 해수면 부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도가 높고 그리고 바람의 영향으로 해수가 잘 섞여 수온이 일정해지는 그런 이제 층이 나타나는데 이 층을 혼합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깊이에 따라 수온이 거의 일정하며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껍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바람 세기와 이 층의 두께, 이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혼합층 아래에는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바람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해지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 이제 햇빛만 비쳤을 때, 전등만 비쳤을 때 온도가 쭉 내려갔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합층 아래에는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수온 약층이 있는데 이때 수온 약층에서는 아래쪽의 수온이 위쪽의 수온보다 낮아서 물이 잘 섞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약간의 설명을 좀 곁들여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위쪽에는 비교적 따뜻한 물이 존재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비교적
찬물이 이렇게 이제 있는 상황이죠. 그쵸? 이 따뜻한 물과 찬물 같은 경우에 이 따뜻한 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고요. 하고 그래서 부피가 커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열팽창이라고 했죠. 어, 근데 질량은 같은 상태에서 이제 부피만 커지면 밀도가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반면에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이제 찬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써보면은 온도가 이제 따뜻한 물과 반대로 이제 밀도가 커지게 됩니다. 이 설명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량이 같은 상태에서 찬물은 부피가 상대적으로 작죠. 그래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대류라고 하는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7단원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뭐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에서 배웠던 밀도 개념, 물질의 특성에서 배웠던 밀도와 그 다음에 8단원의 마지막 단원인 열팽창,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요 이제 오른쪽 이 캐릭터가 말하고 있는 음, 이 여기에서는 무겁다, 가볍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밀도가 큰 차가운 해수가 아래, 밀도가 작은 따뜻한 해수가 위에 있어서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알고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7단원 문제라고 해서 개념을 7단원만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내용들, 앞뒤로 배웠던 내용들도 같이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온약층 아래에는요, 햇빛이나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심해층이 존재하고 이 심해층의 같은 경우에는 표층과 달리 연중 수온이 매우 낮고 변화가 거의 없으며 위도에 따른 수온 차이도 거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해층, 햇빛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런 층이고요. 실제로 이 심해층에서 바닷물의 온도는 대략 한 4도씨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4도씨가 물의 밀도가 가장 높아지는 온도가 4도씨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보충을 해드리자면 그래서 물의 밀도가 가장 높아지는 온도가 4도씨고요. 이 가장 밀도가 큰 물이 이제 심해층에 깔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또 어느 정도의 상식의 영역이지만 실제로 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가지고 밀도가 고체 상태인 얼음보다 더 크다라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얼음이 물 위로 뜨게 되고요. 이게 또 물이 굉장히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다른 물질과 다른 특이한 성질인데 그래서 이 가장 바다 밑으로 갔을 때 얼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 얼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다 가장 밑에 층에는 얼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4도씨의 밀도가 가장 큰 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연직 수온 분포와 이 연직 수온 분포로 나타나는 이제 수온으로 표시가 되는 세 가지 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학습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이런 특징들 같이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정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이번 단원 맞춰보도록 할게요.